우째 피를 나눈 것들이 저마다 삘삘도리로 돌아서고 지팔지 흔들고 서로 외면하고 지낸다니 원 애미는 지명에 못 살 것 같아요. 방구집 형제들 정영석. 우째 피를 나눈 것들이 저마다 삘삘도리로 돌아서고 지팔지 흔들고 서로 외면하고 지낸다니 원. 본동댁은 이번 추석도 오남매가 한자리에 앉지 못하는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고 곱사등 허리를 툭툭 치며 눈길은 연신 고사칠 응시한다. 열대 가구 작은 집들이 우멍하게 버티고선 돈독산 밑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수류동에서 본동댁 집은 좁고 고삿길을 쳐 올라 동네 맨 뒤편 집채만한 큰 바위 밑에 있어 동네 사람들은 흔히 그 집을 방구집이라고 불렀다. 가원 읍내에서 시월이 떨어진 수류동은 여느 벽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농업을 하며 오래전부터 젊은이들은 도회지로 떠나고 7, 80대 노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한적한 산골 마을이다. 본동댁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 역시 한 동네에서 살아온 한 살 차이의 본동 양반과 결혼하였다. 당시는 외적 말기라 보국대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10대 후반에 별로 마음에 없는 본동 양반과 집안 어른들의 영을 어기지 못하여 결혼하였다고 쓴 소주 한 잔 마시고 나서는 푸념할 때도 적지 않았다. 책상 물림인 본동 양반은 젊어서부터 살림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는 몽학을 한답시고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다 보니 본동댁은 여자 혼자 몸으로 이리저리 동동거리며 적잖은 농사일을 지으며 오남매를 키웠다. 본래는 구남매를 낳았지만 맨 위로 형제와 넷째와 막내 사이 남매를 젖먹이 때 잃고 보니 오남매만 남았다. 구순을 바라보는 본동댁은 한창 나이인 30대 때 살림에는 물귀신이고 현실에도 도움 안 되는 공자왈 맹자왈만 읊는 책상 물림 본동 양반을 폐병으로 훌쩍 떠나보내고 홀몸으로 애면글면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오래전부터 혼자 지내는 본동댁은 오늘 밤도 여느 날처럼 일찍 저녁을 끝내고 건성으로 텔레비전 1일 연속극을 보는 둥 마는 둥 보다가 딸깍 소리내어 스위치를 돌린다. 한참을 어두워오는 바깥을 응시하다가 이내 긴 한숨을 내쉬더니 선반에 올려둔 공책을 꺼내 가슴속에 담아둔 말들을 끼적대기 시작한다. 누구에게 보낼 편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일기도 아닌 것이 어쩌면 본동댁이 그 자신에게 보내는 위안이자 살아있다는 흔적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해방 후 마을에서 야학으로 한글을 배워 더듬더듬 읽고 서툴지만 글씨도 삐뚤빼뚤 쓰는 편이다.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어렵게 장만한 앉은뱅이 책상에 허리를 꺾고 앉아 낡고 누런 공책 위로 연필심 끝에 침을 연신 묻혀가며 세 발 네 발 눌러 쓴 공책도 벌써 뒷장이 보인다. 그 악스런 늦더위도 얼추 물러가고 이런 심사 저런 심사로 잠을 못 이룰 때마다 써온 지도 달포가 지났다. 초저녁부터 방 안에 들여달라고 낑낑대던 뭉이도 이제는 제법 잠잠하다. 뭉이는 작년에 니찌가 혼자 지내는 본동댁이 허전하다고 읍내 장터에서 사온 잡견으로 큼직한 계집이 있는데도 거기는 거들떠보지 않고 대돌 위에 놓인 본동댁 털신 위에 배를 깔고 밤을 지새운다. 장지박 뭉이도 어느덧 잠들었는지 조용하고 돈독산 맞은편 당제마루 소쩍새만
초저녁부터 정막을 깨운다. 처마 밑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추석을 닷새 지낸 훌쩍한 가을달이 누런 궁책을 엿보고 있다. 본동댁은 그러나 말거나 무덤덤한 심사로 한자 끼적이며 시럽게 웃고 또 한자 끼적이며 천장이 무너질 듯 한숨을 내리쉬며 무연히 써내려간다. 장지문으로 연하게 얼비치는 수문알 날빛과 천장에 매달린 5촉짜리 전등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안진뱅이 책상 위에 얹힌 낡은 공책은 시시각각으로 색을 달리하고 있었다. 첫째 대영아, 수문알 딸도 자꾸 작아져 볼품이 없구만. 위에 든동 지난 추석에는 맞으라고 이래저래 챙기느라고 욕봤다이야. 니도 이제는 친손자 외손자가 여럿인 할배인데 애매에게는 동생들 챙기느라고 고단했던 대영으로만 보이구만. 후렴이 밑이 아니고 동생을 여러 둔 마지만 아니면 중학교라도 갔을 텐디. 얼굴도 훤하고 덩치도 커서 좀만 배웠다면 한 임을 할 것이라고 언젠가 동네 여편네들이 수군댈 그때도 애미는 마냥 싫지만 않았구만.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인가 네 아버지는 폐병으로 오늘 내일 하다 보니 중학교 가라는 내 말이 네 가슴에는 별로 와닿지는 않았겠지만 물론 그 당시는 이런 총구석에서 중학교 가는 것이 수월찮아서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니는 서울로 대전으로 나돌아다니며 공장이나 식당에서 어린 나이에 험한 일을 시작하였구만. 지금도 60을 넘긴 나이에 쉬지도 못하고 아파통과 뭔가에서 갱비일을 한다 하니 네 심간도 편치는 못한갑다. 중학교라도 마쳤으면 지금처럼 곤궁하게 살지는 않았으련만 이리저리 떠돌다 20살도 못 돼 동해 엄마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니도 조금은 변한 것 같더라만. 물론 객지로 떠돌다 보니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겠지. 그런데 기반도 못 갖춘 나이에 동거 생활을 시작하고 또 덜컥 동해가 들어섰으니 네 심신이 참 고단했을 것이구만. 더구나 동해 엄마가 잠깐이라도 방석집에 있었다는 소문이 나더라 또 엄청 방황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때 나도 술집 처자는 안 된다고 기껏 말렸지만 그에 네 고집을 꺾지 못하고 동해 엄마한테도 까칠한 앙심만 심어놓았으니 원. 동해 엄마가 얼굴이 반반하고 나긋나긋하여 네가 빠질 법도 하련만 어미가 보기에는 이 옹이가 박힌 사람이더라. 지나온 지 행실은 생각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앙심을 품어 가슴에 채웠다가 각중의 온갖 폐악을 쏟아대니 형제들은 삘삘이 흩어져 외면하고 지내는 걸 보니 뭐다 애미 탓 아니겠냐. 그래도 네 새끼들을 애미 많지는 나 건사하고 키웠으니 오예 건노. 다 네 복이라 여기고 애끼며 살거라. 그래도 나중에 늙어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줄 사람은 동해 엄마뿐이니. 하지만 대영아, 부디 마지로 채신을 지키고 동해 엄마 말만 듣지 말고 지차들도 챙기며 우애 있게 지내면 어미는 소원이 없겠다 이야. 끝으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절대로 동생들을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둘째는 네 말이라면 아직도 껌뻑 죽는다지만 네가 어렵기만 하다는 시찌와 우악스런 니찌 막 나가는 막내도 네가 중심을 잡으면 잘
잘 따라줄 것으로 생각한다. 시찌가 네 공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고 하지만 걔가 원래 잔정이 없니라. 그라고 맨날 나라 지킨다고 떠돌아다니다 보니 언제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따순밥 같이 한 적이 있겠냐. 그래도 명절이나 가끔씩 집에 들리면 애미 다음에 네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네 아이들 상급학교 갈 때 등록금은 한 번씩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었니라. 하도 네 댁과 시찌 댁이 틀어지고 보니 이제는 둘 사이를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라만. 네 찌는 이제 네가 가를 불쌍하게 봐야겠다. 옛날 같으면 사위 며느리 볼 나이인데 아직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 전국을 저리 싸돌아다니고 있으니 내가 봐도 이건 아닌갑다. 물론 술 한 잔 먹으면 위아래 없고 네 댁한테도 거칠 것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네도 속이 엄청 상할 거다. 술을 많이 먹어서 탈이지 가는요 허튼 말은 안 하는 것 같더라. 네 댁과 치자 간의 분란일 때 네 찌는 할 말은 하더라. 네 댁과 시찌 댁 그리고 막내와 쌈박질 할 때도 네 댁에게 강짜를 부리지만 이 시찌 댁에게도 조곤조곤 다 따지더라. 그래서 시찌 댁도 네 찌는 어려운갑더라. 물론 막내는 시찌한테 언젠가는 무대뽀로 대들다가 손찌검도 당했지 아마. 시찌도 속은 엄청 문드러졌을 끼다. 막내는 애미도 모르겠다. 지 멋대로니 원. 어디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참말로 우쭐난지 모르겠다. 나중에 지도 지 같은 딸 놓아 살아봐야 알겠지. 내 누누이 큰아빠는 아버지 맞잡이라고 얘기는 한다만 그 모양 그 꼴이니. 둘째는 니나 니 댁과도 살갑게 지내니 뭐라고 안 한다만 그래도 혼자 지내는 형편이니 자주 들여다보고 챙겨주고 하거라. 둘째도 오빠만 만나면 말이 통하고 편하다고 하지만 그 깊은 속은 아무도 모를 거이다. 암쪼록 니 댁과 둘째와의 사이도 신경 쓰고 챙겨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니도 부모를 잘 만났으면 학교도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도 가져 떵떵거리며 살 것인데 그렇지 못해 이 애미는 정말로 미안다. 네 애비도 젊었을 때 꿈은 컸지만 지대로 펴지도 못하고 자석도 갈치지도 못한 채 내게 큰 짐만 안겨주고 저승으로 훨훨 갔으니 네 애미한테는 엄청 미안할 거이다. 그래도 내는 서운한 맘 조금도 없다. 무다 이게 내가 쥐어진 복이라고 생각하니께. 니도 지난 추석 때 보니 몸이 많이 푸석해 보이던데 한 병원에 가봐라. 물론 네가 알아서 한다지만 60을 넘기면 몸뚱이는 하루가 다르니라. 둘째 순영아, 찬바람 불면 도진다는 그놈의 신경통은 견딜만 하냐? 우째 온갖 병질에는 다 달고 다니누만. 맏딸로 태어나 학교도 국민학교만 마치고 오빠가 집을 나가 떠돌다 보니 맞이 아닌 맞이로 지내느라고 참 욕받대. 학교를 그만두고 어린 나이로 애미를 도와 돈도 안 되는 논일 반일 다 하고 남동생 중학교 간다고 대구로 부산으로 공장 다니며 학비 보태고 용돈 보낸 거 내는 다 안다. 그런 노력을 대영이나 동생들이 알아주면 좋으련만 지 모양 지 꼴이니. 애미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심이 싸하다이야.
오빠는 귀가 얇아 지댁만 싸고 돌고 동생이라는 인간들은 지 누나를 한마디로 개떡같이 여기니 원. 손영아, 네가 이런 골병을 앓는 것도 중심을 못 잡는 네 오빠와 번번이 판을 깨는 동희 엄마, 그라고 형수, 올케에 대한 서운함으로 마지에게 대거리하는 동생들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다 보니 생긴 속병 아니겠냐. 지난 설에도 동희 엄마가 여시마냥 지 남편과 지 차들을 이간질시켜 설날 대바람부터 온 난리를 안 쳤었나. 그때도 니는 위에 든 동 잘 지내보자고 중간에 나섰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그 애는 이편 저편에서 총 맞고 돌아서 울 때 참 내 새끼지만 너무들 하더만. 애미는 순영이 니게 묻은 게 미안구만. 네 열대 쌀 때 야간 학교라도 간다고 입을 뗐을 때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이 형편에 무슨 학교 타령이냐고 윽박질렀지. 그때도 니는 대꾸도 못하고 돌아서 울고만 있었어야. 그러고 네가 마뜩찮은 박서방인가 개서방인가 하는 그놈하고 결혼하려 할 때 내가 왜 그때 내 주장을 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겠구만. 그래도 그놈이 쌍파는 훤한 데다 철공소라도 하여 돈푼깨나 만진다고 설레발쳐니 네가 힘든 농산일이나 공장일은 졸업했다고 생각하니 안 그랬겠냐. 이제 와서 생각하니 복장이 터진다. 그놈이 처자식 뻔히 두고 기집질 노름질 춤바람에 미쳐 네와 갈라섰을 때 애미는 우째 내를 담는 것 같아 온 억장이 무너졌다이야. 더구나 고만고만한 토끼 같은 새끼들은 그놈 품에 넘겨주고 맨몸뚱이로 내쳐졌을 때 애미 속도 속이 아닌기라.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 혼자 지내고 읍내에서 편물점을 하며 삘또리로 친정집을 챙길 때 재혼을 권했지만 니는 남자라면 학을 뗀다고 고개를 저었지야. 그런 네가 형제들 틈바구니에 끼어 주눅 들고 사는 걸 보니 참 맴이 아프구만. 지금도 네가 지난 설날 아침도 못 먹고 울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며 이제 친정은 발길 끊는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선하구만. 그래도 니는 모질지 못해서 장날마다 애미 먹으라고 인편에 돼지고기 한 칼이라도 보내잖냐. 둘째야, 이제는 애미나 형제들은 그만 챙기고 그놈 박서방도 혼자 지낸다는데 상종 못할 그놈이지만 그래도 네 속으로 낳은 새끼들 때문에라도 합쳐 함께 살 방도는 없다더냐. 네 생각만 하면 오늘 밤도 눈 붙이기는 아예 글났나 보다. 시찌 저명아, 작년 추석 무렵 잠깐 다녀갔으니 네 모습이 가물가물하구만. 별을 2개나 단 장군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 이 애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만. 이런 수류동 골짜기에서 동네가 선 뒤로 처음으로 고등과를 마치고 날고 기는 사람도 어렵다는 사관학교인가 오관학교를 나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별을 그것도 2개나 달고 있으니 내 자식이지만 참 장하고 대견하구만. 우째 아직도 인젠지 양군지에 있는 거요? 네가 별을 달았을 때 군수는 물론 지서장, 그보다 더 높은 경찰서장까지 수류동 우리 집까지 다녀갔었지 않나. 물론 저명이 니는 한 번도 삐까뻔쩍한 별을 달고 찾아오지 않고 기껏 앞을 가린 지프차 타고
저녁에 잠깐 들러 밥만 후딱 묵고 갔어도 무식한 이 애미는 조금도 서운하지 않더라. 내는 네가 국민학교를 마치기는 아까워 그때 형편에 읍내 고등국민학교에 들어가기를 속으로 바랐지만 니는 며칠간 때를 쓰면서 중학교 들어갔고 장학금으로 다닌다며 안동에서 고등과를 마쳤지 않냐. 그러고 어렵게 군청과장의 보증을 받아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사관학교를 마치고 수많은 군인들을 호령하는 장군이 되었으니 내 속으로 낳은 새끼지만 니는 내가 봐도 대단구먼. 내는 그때 제일 부러운 것이 펜대를 굴리는 사람이더라. 누구는 들판에서 뙤약볕을 받으며 하루 종일 코를 박고 일하는데 가다마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시원한 교실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더라. 그 다음에는 누군고 함은 봄이면 누에고치 등급을 매기는 양잠 조합석이고 가을이면 나락 매상 급수를 때리는 상주 농산물 검사소 주사더구만. 식구 모두 온 봄 내내 잠 못 자고 고생고생한 누에고치가 내 눈에는 고만고만한데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사람이 상등급 하등급을 매길 때는 내 새끼 중 누구라도 하나 저 자리를 차고 앉았으면 소원이 없겠더라. 네가 안동에서 고등과를 댕길 때는 내 소원이 우리 형편에 돈이 안 들어가는 교대를 마쳐 국민학교 선생이 되는 거였어. 그런데 시지 너희는 대학교를 다닐 형편은 안 된다고 아예 여기고 공납금이 없고 전부 공짜인 사관학교를 간다고 머리를 싸매고 대들었지. 네가 공부는 잘해 어렵지 않게 합격은 했지만 신원보증인가 인후보증 해줄 사람을 그것도 높은 관리가 해줘야 된다고 해서 첫지와 함께 군청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생판 모르는 과장인가한테서 보증서 2장을 꽝 받을 때는 하늘이 번쩍 열리는 것 같더라. 그러고 그 어렵다는 사관학교를 마친 뒤 밥디긴가를 달고 얼마 안 있어 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유라 엄마와 결혼했었지. 그 집이 서울 구로동에서 방직공장 사장집이라 니는 살림에는 신경 안 쓰고 강원도 전방이나 아랫지방들을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식으로 군대 생활을 하여 무궁화도 거뜬히 단 뒤 50을 좀 넘기고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장군이 되었지 않냐. 이후는 물 만난 고기 마냥 전 후방을 휘젓고 다녀 가끔씩 신문이나 텔레비에도 나온다고 이장이 말하더라. 그래서 장날이 되면 전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지서 순경이나 면석이까지 꼬박꼬박 인사하고 어떨 때는 백차로 집에까지 태워줄 때도 있었단다. 물론 내가 네가 한 말이 있어 싫다고 우기는데도 집 앞까지 깍듯하게 태워주더라. 시찌야. 그런데 말이다. 무식한 애미지만 네 형 대영이나 불쌍한 누나 그러고 동생들한테 조금만 잔정을 얹어주면 안 되겠냐? 물론 귀가 얇아 저 댁에 휘둘리는 구실 못하는 마지나 주변 머리 없이 쪼그라드는 둘지 사고뭉치 니 있지 동해 엄마 못자는 여시 같은 막내 모두 네 성에 차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위야 건너 모두 다 내가 못 가르친 것을. 그래도 첫째는 네가 중학교 갈 때나 고등과 갈 때도 지는 못 배웠지만 동생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적지만 돈푼도 보탰지 아마.
애미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네가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 필요한 보증서 받으려고 군청에 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끈질기게 매달리며 내 동생 팔자를 막으려냐며 울고 매달리는 대영이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구만. 동해 엄마도 내 탓인가 싶다. 그 어린 나이에 첫째를 좋아한다며 허락해달라고 사정했을 때 한때 술집에 나갔다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이후로도 허인사로만 대했는데 그 영악한 인물이 얼마나 옹이가 맺혔겠나. 그런데 웃자노. 네 피부치 조카들을 적잖게 두었으니. 둘지도 그렇다. 아무리 네가 보기에는 모자라고 한심해도 손 위잖나. 그리고 네가 중학교 다닐 때는 같이 지내며 밥해주고 고등과 다닐 때는 대구나 부산 방직공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 네 학비로 몽땅 보냈지 아마. 물론 애미는 다 안다. 네가 매형 박서방 그 작자와 둘째가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러나 둘째가 결혼을 지 좋아서만 한 것도 아니고 이혼도 박서방 그놈 때문에 파토가 난 것인데 니지도 니는 성에 차지 않을 거다. 턱도 없이 사업한다고 얼마 안 되는 전답 다 말아먹고 그 애는 니게 손을 벌리고 그것도 모자라 농약 먹고 죽을라네 집을 불사질러 버릴라네 하며 온갖 폐악 다 부렸으니 니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끼다. 애미는 다 알고 있다. 네가 네 처와 얼굴을 붉히면서 사업자금 한두 번 해준 것도 아니고 빚 때문에 노름 때문에 또 그놈의 기집 때문에 경찰서 들어간 것을 장군이라는 존심 구겨가며 빼준 게 한두 번 아니라는 것을. 요즘은 몇 해째 시댁 발길을 끄는 네 댁이 언젠가 밤새워 조곤조곤 들려주더라. 지금도 내는 네 댁한테 서운함은 조금도 없다.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오히려 내가 네 댁한테 면목 없대. 니찌도 고등과를 가고 싶은데 첫째는 동해 엄마 때문인지 집과 담 쌓고 지내지. 둘째는 박서방과 갈라섰지. 그 와중에 중학교만 마치고 공장으로 선원으로 떠돌았어도 니를 엄청 자랑스러워했었다. 그러다 어렵게 차린 철공소가 망하고 빚쟁이에게 쫓기다 감옥에 다녀온 뒤부터 획 사람이 달라졌더라. 망나니 그런 망나니가 없더만. 그래도 니지 그놈이 속정은 있더라. 유라가 어릴 때 큰 수술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곳이 안 맞아 발을 동동 거릴 때 니찌가 선뜻 나서 골수인가 뭔가를 내주었지 아마. 끝으로 막내 미영이도 마뜩 않을 거다. 니도 막내라고 니댁 눈치 보며 오냐 오냐 돌봤는데 이제는 상건달에게 붙어서 물장사나 하고 있으니 네 속이 오죽하겠나. 지 좋아하는 음대 보냈으면 조신하게 공부하다가 참한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됐지. 날라리 같은 딴따라 놈들과 어울려 춘마당에 술장사를 하잖냐. 니는 나이트클럽도 한 사업이라고 두둔하지만 재능이 있어 외국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장담했는데 절에 물장사를 하고 있으니 원이. 동네 사람들 누구도 방구집 막내가 술장사한다고 쑥은대지 네 말 맞다나 사업한다고는 안 하더라. 그게 다 애비 없이 오냐 오냐 키워 버르장머리 없게 만든 이 애미 탓이니라. 마지막으로 네 댁은 내게 너무 과하고
분수에 넘치지. 서울 대처 큰 부잣집 외동딸로 대학교를 나와 우리 집 미누리로 왔다는 자체가 감지덕지지. 암만. 그리고 니게 잘하고 유라남매도 잘 건사하니 내가 바랄 게 뭐 있건나마는. 민민한 애미로서 좀에 바란다면 형제들 우애에 있게 지내게 니를 많이 도와주고 부족한 형제들은 한눈 질끈 감고 도와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니라. 니찌 성영아, 요새는 어떻게 지내는 거요? 애미는 형제들 중 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다이야. 50을 넘긴 나이인데도 아직도 애미 눈에는 천방지축 벌거숭이니 원. 이제는 자리를 잡고 참한 색시도 얻어 알콩달콩 사는 것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직도 전국을 떠돌며 옷장수 장돌뱅이 신세라니. 지난 추석에도 하룻밤 묵지도 못하고 잠깐 들러 애미에게 용돈만 찔러주고 돌아서는 네 모습이 지금도 짠하다. 오래전에 네가 철공소 말아먹고 빚쟁이에 쫓기다가 감옥에 다녀왔을 때다. 술을 억수로 퍼마시고 나도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별을 단 시집만큼은 못 됐어도 작은 공장 하나는 건사했을 거라고 울부짖던 모습은 안죽도 잊혀지지 않는구먼. 그란디 니찌야, 니도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중심도 못 잡는 대영이나 쭈그려져 사는 순영이도 나라 지킨다고 바빠 집안일은 유라 엄마에게 맡기는 저명이나 기분대로 사는 막내 미영이도 네 맘에 들지 않을 거다. 그러나 웃자겠노. 가들은 가들 길을 가고 니는 네 길을 가야지. 이제와 시시콜콜 따지면 니만 힘들 거이다. 그래도 형제 중에는 네가 중간에 서서 이래저래 이해하고 챙기는 시견머리는 제일인 것 안다만 각자 지 식구 건사하며 살다 보니 네 맘에는 택도 없을 거다. 이제는 첫째를 손자 손녀를 둔 할배로 둘째는 맞이 역할을 한 집안 버팀목으로 시찌는 나라에 팔아먹은 그래도 근동에 제일 잘 나가는 우리 집 대들보로 그라고 막내는 이쁘디 이쁜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상으로 여기고 살면 애미는 원이 없겠다. 막둥이 미영아, 오서방하고 화해는 한 거야. 아무리 네보다는 나이도 어리고 후배라고 하지만 네가 좋아서 함께 살고 있으면 네 서방인 거요. 언제나 철들고 여편네 구실을 하고 살 건 아이.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사람들 눈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말하는 나이트 클럽이나 뭔가가 네는 어엿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수류동 누구한테 물어봐라. 그게 바로 술장사라고 하지. 또 시찌가 뒤를 봐주어 대학교라도 보냈으면 하다못해 읍내 중학교에서 음악선상이라도 하지. 남들 수군거리는 딴따라나 하냐. 그래도 네 애비가 젊어서는 이 근동에서 문명이 자자한 학방 쓴상이었는데 딸년이라는 것이 대체해서 술장사에 딴따라나 한다고 소문이나 내며 살고 있잖나. 그러고 사내를 지금까지 몇이나 바꿔 살았으면 지금 살고 있는 오서방과 결혼 신고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사네 못 사네
찌지고 볶고 사는 일을 보면 애미는 지명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러고 형제들과도 할 말 못할 말 가리고 사는 거요. 뭐 아주 천방지축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돼지 오줌똥이니 원. 지난 추석에 동해 엄마하고 온 동네 다 떠나가라고 대판 싸움을 하고 나니 우째 속이 시원하냐? 물론 동해 엄마가 사단을 냈지만 니도 대거리를 했으니 동네 사람들은 이 배운 술장사 딸이나 못 배운 술집 며느리나 다 똑같다고 하지. 네 편만 들 것 같으냐? 또 둘지도 잘나나 못나나 해도 네 언닌기라. 따순 말 한마디 못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해야겠냐? 네 전매기일 때 애미 젖이 안 나와 얼마가 네가 언니 젖을 먹고 컸으니 어찌 보면 둘째는 엄마 뻘인기라. 미영아, 정말 시찌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시찌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옳게 눈치도 무시하고 포시랗게 해교를 다녔으면 은공은 못 갚아도 네가 서운한 것만 내세우고 맨날 도와달라고 손만 내밀고 있으니 언제 철이 들래? 네가 그러면 시찌는 평생 네 올케한테 어깨 한 번 펴지 못한다. 번쩍번쩍 별을 단 네 오빠가 말이다. 마지막으로 네 찌는 네가 보기로는 형제는커녕 사람으로도 안 보이지. 우째 애미가 보기로는 네는 징그러운 곤충을 보는 것 같더라. 개런도 못하고 혼자 장돌뱅이로 허겁지겁 살고 있으니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나 보더라. 그래도 네 찌는 네한테는 거의 얼굴을 붉힌 적이 없더라.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씩 웃으며 넘기고는 돌아서서 눈물 찔끔 짜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구만. 네도 이것은 명심해야 된다. 네가 국민학교 댕길 때 동네 앞으로 큰 물이 나서 네가 흙탕물에 떠내려갈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였는데도 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네를 물가로 떠밀고 난 뒤 네 찌는 한마장쯤 떠내려갔다가 겨우겨우 목심을 건진 기라. 그때 네 찌가 아니면 네는 지금 이렇게 네 멋대로 활개치고 살고 있겠냐? 부디 말이라도 공손하게 붙이고 푼돈이라도 쥐어주었으면 좋겠다. 본동댁은 50년 전 시찌 저명이가 썼던 안진뱅이 책상에 앉아 색이 누렇게 바랜 공책 빈줄을 메우다 보니 그때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 홀몸으로 논틀 밭틀로 동동거리며 뛰어다녔지만 고만고만 커가는 새끼들을 생각하면 없는 힘도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았다. 불어도 날릴 것 없는 집 7자매 중 마지로 태어나 입 하나 든다고 17의 시집오와 살면서 허리 한번 편하게 펴지 못하고 80평생을 살아왔다. 신혼 때에는 글 잘하는 훈장 남편이라는 주위의 부러움 때문에 약간은 붕붕 뜨며 살았고 토끼처럼 고물고물 커가는 자식들 때문에 힘든 농산일과 없는 살림살이에도 조금도 힘든 줄을 몰랐다. 남편이 40도 못 되는 한창 나이에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보고 폐병으로 하얗게 사그러진 뒤에도 쑥쑥 커가는 자식들이 뒷배가 되어 넋을 놓고 앉아있지도 않았다. 사무제 치른 다음 날부터 산과 들을 헤집고 다녀 치마두른 남정네라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었다. 중간에 몇은 빠졌지만 덩치가 좋고 얼굴이 훤하여 군수감이라는 대영이, 부지런하고 야무락져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는 순영이, 수제 소리를 듣던 의젓한 저명이, 이해심 많고 야무락져 형제간의 우애가 깊은 성영이,
깜찍하고 귀여운 막내 미영이는 본동댁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보물들이었다. 적어도 품 안에 있을 때는. 늦잠을 들었지만 봉창이 희부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 본동댁은 집 뒤 방구 아래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떠와 동사리 지르는 안방 동편 소반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그리고 봉당 뱃돌 위에서 낑낑대는 뭉이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길은 연신 고삿밭을 향하고 있다. 벌써 여명이 밝아오는데 고삿길 입구 기와집 내 가등은 오늘도 온 밤을 밝힌 모양이다. 대동댁은 3대 독자 외아들을 병으로 잃고 며느리마저 제가한 뒤 핏덩이부터 데리고 살던 손자 제식이가 작년 봄 집을 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감 무소식이란다. 이후부터 대동댁은 아예 사시사철 집 입구 가등은 물론 대청마루 안방까지 불을 밝히고 온 밤을 지샌다는 것이다. 어느덧 그 악스런 더위도 얼추 잊혀졌는지 아침 저녁으로 목덜미는 냉기가 제법 서늘하게 느껴지고 삼동골 묵정밭 위로 노르스름하게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다.